오늘이 8월 8일이잖아. 다음 주 토요일이 정확하게 광복절이거든. 8월 15일. 근데 우리는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지만 직장인들은 토요일이 휴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월요일 날이 대체휴일이야. 이틀 중에 하루를 쉴 건데 오늘을 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 아무튼 그렇다. 자, 질문 해볼까? 그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 직선 y는 mx. 그러니까 이게 x축 y축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돼 있는 거고, 그렇지? 1. 그다음에 원점을 지나면서 mx.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두 개의 교점을 갖게 될 텐데 그 두 개의 교점에서 뭘 했을 때 접선을 각각 그었을 때 여기서 접선을 긋고 이렇게 접선을 긋고 여기 접선을 긋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어서 서로 수직이다 이게 돼 있는 거야. 그렇지? 얘네 합을 구하시 이렇게 돼 있고, 그 접선이 수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많이 했었지. 그래서 그게 이제 뭘 뜻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얘를 중심에 연결하고 중심에 연결했을 때 정사각형이 되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지, 맞지? 됐어? 루트 2. 왜? 반지름이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그럼 결론은 저희가 루트 2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가 루트 2야.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2가 된다. 절반이니까. 맞지? 그래서 이 mx를 하는 건 여기 뭐가 되느냐? 1,1로부터 거리가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2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치? 맞지? 저기 그림은 밑에만 있지만 아마 위에도 하나 있을 거야.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하나가 있을 거지.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있을 거다. 여기도 이렇게 그었을 때 2분의 루트 2가 되고 똑같이 그려서 수직인 점 하나 더 있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뭐다? 1,1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저 y는 mx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된다? 2분의 루트 2가 되면 된다. 맞지? 점직으로 표현돼. 그래서 넘기면 mx 마이너스 y는 0이 되고 2분의 루트 2는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1 집어넣으면 m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넘기고 제곱하면 되고, 넘기고 제곱하면 여기 2분의 1 될 거고 여기는 m제곱 플러스 1 되겠지? 우변은 m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될 거고, 양변에 2배 해줄게. m제곱 플러스 1 되고 2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가 되고,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m제곱에 마이너스 4m 플러스 1 되겠지. 그치? 우리는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근계에 의해서 답은 4 되겠지. 여기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맞지? 아무튼 저렇게 하면 되고, 또 다른 거.
이거 위의 점 P에서 마이너스 1,4까지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이 몇 개냐 이렇게 했었죠. 거리니까 뭐 양수겠지, 그렇지? 양수겠지. 그래서 요거는 그 여기 2,0이 중심이 되고 반지름이 2인 거야. 그리고 위에 점 P가 있고 마이너스 1,4를 이쪽에 찍어볼게. 이쪽에 그러면 그었을 때 우리가 최대 치수를 구할 수가 있지. 거리의 최대 치수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거리의 최대 치수를 구해볼게. 일단은 여기를 구해줘야 되겠지. 여기 D. D가 얼마냐? 그러면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되고 3x값 차이가 3이고 y값 차이가 4니까 3 대 4 대 5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5야 실제로. 맞지? 됐어? 그러면은 반지름이 2니까 여기는 3 될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니까 거리는 최대값이 8 될 거다, 그렇지? 최소는 얼마? 3이고 최대는 8인 거야. 그렇지? 저번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3대는 최대 최소는 하나씩 있다 그랬지? 최대 최소는 한 개씩 있다 그랬어. 그렇지? 한 개씩. 그러니까 최소는 0이고 최대는 0이니까 이 한 점밖에 없지만 그 3보다 이제 그 다음 거 4되는 점은 이렇게 해서 4되는 점이 하나 어딘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대칭하는 위치에 4되는 점이 하나 더 있을 거다. 맞지? 그래서 최대 최소는 하나씩 있다 그랬고 그 사이는 다 두 개씩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다시 얘기해 보면 최소가 될 때는 점 P는 한 개가 있는 거고 그 사이는 다 두 개씩 있다. 그치? 그 다음 것도 두 개. 그 다음 것도 두 개. 최대는 한 개. 요런 구조거든. 그러니까 4되는 점이 어딘지 구할 필요는 없지만 4되는 점이 어딘가는 당연히 있겠지. 그치? 최소가 3이고 최대가 8이면 4되는 점도 있고 5되는 점도 있고 6되는 점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한 개씩이고 그다음에 4, 5, 6, 7은 다 두 개씩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점이 총 몇 개냐라고 하면 8개, 두 개 더해서 10개. 여기서 왜? 7 아니에요? 최대가 7이라고? 아, 반지름이 3이 아니면 2네? 아니, 하율아, 왜 아까 얘기 안 했어? 왜 아까 얘기 안 했냐고? 그럼 몇 개? 8개인가? 그럼 된 거야? 자, 또 다른 거 해볼까? 68번이요. 68번. 여기 지워도 되지? 자, 이 위의 점 A, B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일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A, B로부터 3,8까지의 거리. A, B가 뭔데? 원 위의 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 위의 점으로부터 3,8까지 거리 최대 거야. 맞지?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이 A, B가 있고 3,8이 어딘가 있고, 그렇지? 이 원 위에 있는 거리 최대. 그럼 뭐 하면 돼? D 플러스 R 해주면 되지.
이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값 차이가 5가 되고 y 값 차이가 12니까 5 대신이 돼 13이지. d가 13. d가 13이고 우리는 최대값은 d 플러스 r이니까 13 플러스 3을 해서 16이야. 됐지? 또 72번. 이건 좌표 평면 위의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가 3일 때 봐봐. A가 점이 정점에 찍혀 있어. 그렇지? 얘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B는 A, B인데 얘는 몰라. 근데 요 길이가 얼마래? 3이래. 그치? 저게 3이래.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얘는 즉 A, B는 중심이 5, 1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위의 점이 되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이게 A고 B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게 3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 길이가 3인 거를 쭉 돌리면 하나의 원이 나오지. 그렇지? 맞지? 그래서 거리가 이제 일정한 점의 자취는 반드시 뭐가 나올 거다? 원이 나올 거다. 그렇지? 그거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그려볼게 이거를. 그려볼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뭐라고? 이게 얼마였지? 5,12. 그 반지름이 3이다. 됐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됐지? 자, 이거는 문제가 주어지는 패턴이 세 가지가 있어. 알겠지? 문제가 주어지는 패턴이 몇 가지? 세 가지. 사실 이게 삭제된 내용이거든? 근데 뭐 매시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삭제된 내용인데 교과과정에 삭제된 내용인데 시험에 나와. 왜냐면 응용해서 풀 수 있다. 약간 뭐 이런 감성이었지. 근데 옛날에 부등식 영역이라는 게 있을 때 그때 배우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패턴은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구하라고 했잖아.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준식이라고 불러. 문제에서 이거 구해라고 하는 식이 준식이야. 알겠지? 내가 만든 거 아니고 공식 용어야. 알았지? 왜? 친근해? 이름이 친구 같아? 아무튼 이 준식이 첫 번째는 준식이 y 절편인 형태가 있고, 그렇지? 두 번째는 이 준식이 기울기인 형태가 있어. 세 번째는 저 준식이 반지름인 형태가 있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를 하고 할까 말까 살짝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무리함수가 한번 다시 어차피 해야 돼. 거기 가서 우리가 무리함수가 뭐냐면 이 수트의 마지막 변원이 무리함수야. 그때 가면 어차피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그때 가면 또 하면 되겠죠. 어차피 못 알아들을 테니까. 알겠지? 자,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봐봐. 우리가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 a제곱 플러스 b의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k라고 했을 때 우리는 k의 최대를 구하는 거고 이 k는 뭐야?
이게 A 좌표가 지금 X 좌표잖아. B가 Y 좌표잖아.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니까 이 K는 반지름 제곱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세 번째 형태인 거지. 이 문제. 그치? 근데 왜 세 가지가 있느냐라고 하면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줄 수도 있어. 뭐 X 플러스 Y의 최대를 구하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X 플러스 Y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걔를 뭐로 놓을 거야? X 플러스 Y를 K라고 할 거잖아. 그치? X 플러스 Y를 K라고 할 거잖아. 그럼 이 K는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돼서 이 K는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에 Y 절편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거 만약에 저걸 구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해놓고 뭐 하면 돼? 기울기 마이너스인 직선을 그어놓고 A, B는 이거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이 빨간색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돼? 만나야 돼. 그치? A, B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 있으면 어때? 교점이 없잖아. 그럼 그거 만족하는 A가 없겠지.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 원과 만나게 하면서 뭐의 최대를 구하는 거냐면 절편의 최대를 구하는 거야. Y절편. 그러면 당연히 언제가 최대겠어? 얘를 최대한 위로 올렸을 때가 최대겠지. 절편은 위로 올라갈수록 큰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푸는 거야. 움직이면서. 그림을 움직이면서 언제 최대가 발생하는지를 찾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때는 뭐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리면 돼.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얘를 구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을 그어놓고 이때가 K의 최대, 이때가 K의 최소. 이게 첫 번째 유형인 거야. 첫 번째 유형. 된 거지? 자, 두 번째 유형은 기울기.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건 더하기고 얘는 어떻게 주냐면 보통 x 플러스 1분의 뭐 y 마이너스 3 이거의 최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됐지? 그러면 우리가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저건 뭐야? x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해석해보면 뭐야? K, 이거 K, 당연히 이거 K를 놓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1, 어디로부터? 3으로부터 x, y까지 그는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되겠지? 맞지? 기울기가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거야. 자, 원이 이렇게 있어. 내가 이 점을 찍어줘. 마이너스 1,3이니까 여기 어디 있을 거야? 맞지? 그럼 기울기가 제일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접할 때가 제일 큰 거고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가 제일 작은 거지. 기울기의 최대 최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의 최대. 이게 기울기의 최소. 이렇게 구하는 게 두 번째 유형이야. 두 번째 유형. 알겠지? 세 가지 다 알아야 돼. 알았어? 세 가지 꼭 다 알아야 돼. 왜냐면 이거 또 나와. 미적분 가면 맨날 이거 하고 있거든. 그렇지? 최대 최소 구하는 게 그때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서 다 알아야 돼. 알았지? 자, 이제 세 번째 거 해보자. 세 번째 거는 이 문제를 풀면서 하면 되겠지. 알았지? 세 번째 거는 뭐냐면 반지름의 형태인데 자 봅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를 구하래. 물론 이건 최소도 구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얘를 k제곱이라고 해볼게. 알겠지? k제곱이라고 해볼게. 아니 그냥 k라고 하자. 괜히 바꾸지 말고 k라고 하자. 우리는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고 자, 이때는 반지름이 뭐야?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중심이 얼마? 그러니까 A를 X라고 생각하고 B를 Y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는 그냥 전부 다 저기는 다 뭐라고 써놨어?
xy라고 써놨잖아, 그렇지? a를 x라고 생각하고 b를 y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았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중심이 얼마? 0.이고 반지름이 루트 k 1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 k를 늘려가면서 쟤랑 만나야 된다 그랬어? 그럼 얘랑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언제가 제일 작아? 이때가 제일 작은 거야. 이렇게. 이때가 k 제일 작아. 맞지? 왜 접할 때? 그럼 제일 클 때 언제야? 반지름이 커지면 이거 점점 위로 올라갈 거잖아. 그럼 이렇게 그릴 때가 최대인 거야. 이렇게. 접할 때, 왜 접할 때? 이때가 k 최대. 됐지? 됐지? 이제 반지름 최대값을 구해봅시다. 반지름 최대값은 이 원이 서로 내가 원과 원이 내접하거나 외접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중심 접점을 연결하라고 했지. 저번에 내가 뭐 이런 거 해줬잖아. 이렇게 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외접하고 있으면 중심 접점을 연결해 주라 하잖아. 이렇게. 맞지? 맞아? 다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전부 다 그렇지? 맞지? 그럼 내가 여기까지 거리는 이게 최대니까 연결하면 되잖아. 중심 접점을 연결을 해주라. 여기는 13이고 여기는 얼마? 2원의 반지름. 2원이 아까 뭐였어? 2원의 반지름이 아까 얼마였지? 문제에서. 자, 이거 몇 번 풀고 있는 거야? 72번. 아, 3이었지?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최대값은 얼마? 16. 그지? K,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이 16이야. 아니지. 거꾸로 얘기했잖아. 그치? 거꾸로 얘기했잖아. K는 뭐야? 반지름의 제곱. 그치? 반지름이 얼마인데? 16. 그럼 K는 뭐야? 16이 제곱이겠지. 그치? 그게 최대값이고. 그러니까 최대 반지름이 16이니까 반지름의 최대가 얼마? 16이니까 K의 최대는 뭐야? K가 뭔데? 반지름 제곱이잖아. 16의 제곱이겠지. 얼마? 256. 그치? 되는 거야?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다 나온다. 앞으로 계속 나와요. 자주 나올 거야. 언제부터? 기말고사 때부터. 왜냐면 이게 언제 배우는 거냐면 원래는 무리함수 할 때 배우는 건데 앞에도 나오긴 나와. 왜냐면은 응용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거의 대부분 뭐냐면 얘가 제일 어려워. 왜냐면 얘는 보면은 이게 너무 뻔하게 절편이잖아. 그리고 밑에 3번도 제곱을 해놨으니까 뻔하게 제곱을 해놨으니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분수식으로 주면 걔가 기울기라는 생각 보통 못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걸 기울기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보통은 나왔을 때 두 번째 게 좀 어렵다. 두 번째 걸 많이 틀려.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한 건 세 번째가 제일 복잡해. 왜냐하면 일단 원이 나온 것 자체가 뭔가 원에 대한 성질을 쓰고 풀어야 되니까. 또 다음 거 해보자. 사실 들어봐. 이게 은근히 잘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나는 안 내는 게 맞다고 봐. 왜냐면 없앤 거를 굳이 다시 내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이게 이 내용이 원래는 한 일주일짜리 수업 내용이야. 이게 하나씩 쌓아나가서 부등식 영역 안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형 3개 있고 이렇게 원래 쭉 쌓아가던 것들인데 이게 문제로는 아직도 많이 나오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 그치? 다 배운 거 활용을 하는 거니까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해. 근데 없앴잖아. 없앤 거를 다시 내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충분히 잘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틀짜리 수업 내용이니까 그 내용 3가지 이거 꼭 기억하는 거야. 알겠지? 3가지 꼭 기억해야 돼. 자, 아무튼 다음 거 74번. 74번. 그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로 돌아가서 그 우리가 뭐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어. 어떤 점이 있고, 그렇지? 어떤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정점 B, 이 정점인 B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저기가 정점이라고 하는 건 저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지. 저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 거리 최대값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요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요거고, 그다음에 얘가 조금 더 돌아가면은 더 짧아지기 때문에 요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얘를 좀 더 돌려서 언제가 최대다? 수선에 닿을 때가 최대다. 정점이 수선에 닿을 때가 최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맞지? 그러니까 정점이 수선에 닿을 때가 최대고 그 최대값을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그렇지? 맞지? 자, 이 문제는 그 점이 원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냥.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이 원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그럼 우린 최대값에서 뭘 빼주면 돼? 단지를 빼주면 돼. 그치? 저게 제일 큰 거. 그러면 얘가 제일 큰 거 아닌가요? 그러네, 얘가 제일 크네. 그치? 그러니까 원 위에 어떤 점에서의 거리의 최대니까 저게 맞고, 만약에 저 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를 물어봤으면 이게 맞지.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거리는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치? 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물어봤으면 얘가 맞는 거고, 원 위에 어떤 점에서 거리를 물어봤으면 얘가 맞는 거지. 그치? 그 말이 조금 국어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원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최대 거리니까 이거를 구하는 게 맞지. 근데 일단 요거를 알고 있어야 지금 내가 한 내용을 이거 알고 있나? 기억나나? 여기 나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요 원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했던 거. 어떤 점이 있어. 정점이 있어. 정점이 여기야. 그럼 얘는 이것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직선이 되는 거고. 만약에 요 직선이라고 하면 요게 거리가 될 건데 얘보다 더 크지. 어떻게 되면 얘가 좀 더 내려가게 되면 그럼 이때는 요 직선까지 거리는 수소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구할 건데 수소의 발이 그 정점일 때가 제일 커. 왜냐면 다시 돌아가면 다시 줄어든다. 맞지? 그래서 이때가 제일 커. 이때가 제일 큰 건데 이 문제는 그 문제에서 무엇 바뀐 거다? 이게 점이 아니고 원으로 바뀐 거야. 그렇지? 그럼 거리의 최대는 이 상황에서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 최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저거보다 큰 거는 있을 수가 없지.
제일 멀리 있는 직선에서 제일 멀리 있는 점, 그게 제일 큰 거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점을 찾아보면 되겠지. 정점은 어떻게 찾는다? 항등식으로 찾는다. 얘는 묶어. x 플러스 4 마이너스 y 플러스 4. 항등식. 그럼 얼마? 정점이 마이너스 4,3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4. 이 점은 뭐가 돼? 아, 이거 미친놈이네. 이 점이야. 정점. 그치? 원의 중심은 0,1. 그럼 거리 얼마? 4 대 3, 5. 그치? 거리가 얼마? 5. D가 5가 되고, 그치?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 2. 그럼 최대값은 5 플러스 얼마? 7이겠지. 그치? 우리가 중간고사도 1학기 내용들도 대부분 그랬지만 특히 너희들이 시험 때 시간이 가장 모자른 단원이 거의 이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도형의 방정식은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풀이에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엄청 많이 난다. 그렇지? 그래서 이 파트의 시험을 보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남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엄청 모자랐다 그러고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거야 어떻게 풀었느냐, 그치? 어떻게 풀었냐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봐봐. 이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내가 볼 때 정답률이 반도 안 되고, 그렇지? 반도 안 돼. 한 30, 40%, 20, 30%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정점 구하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고 반지름 더해서 그냥 끝인 거야. 그렇지? 그럼 한 30초면 되겠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시간 단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아무튼 또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나중에 너희들이 미분 배우면 미분법도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 계산을 좀 많이 줄이는 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잘 해봅시다. 또 다른 거 77번. 77. 오늘 지영아 뭐 먹지? 칠칠. 자, 저렇게 좌표 평면상에 두 점이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에서 원을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 할 때 PT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면 뭔지 모르겠잖아. 그치? 그리면 돼.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고 그러니까 AB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점 P에서 원이 있어. 원은 뭐냐? 여기가 4,3 그리고 반지름이 4. 그렇지? 그럼 이 위의 점에서 얘한테 접선을 두 개를 이렇게 그어봐. 됐지? 그러니까 저 직선 위에 어떤 점에서 어떤 점인지 모르니까 아무데나 찍어서 그거 보는 거야. 그치? 저렇게 그었을 때 여기 접점이 얼마? T. 접점이 T. 뭐 얘도 T고 얘도 T겠지. 근데 우리는 이 두 개의 길이는 당연히 뭐 할 거야? 당연히 같겠지. 외부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그렇지? 맞지? 둘 중에 아무거나 구하면 될 거야. 되는 거야? 그럼 제일 짧은 게 뭘까? 생각해봐. 제일 짧은 게 뭘까?
이게 1로 가면 갈수록 더 당연히 늘어지니까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치? 그럼 제일 짧을 때 언제겠어? 제일 짧을 때는 여기에서 토탈바에 넣어서 여기서 보일 때는 짧겠지. 그래서 그때는 구해주면 될 것 같아. 더 짧은 게 있나? 없나? 내가 볼 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하나인 거는 자꾸 진동이 될 거 아니지? 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우리가 어떤 뭐 엄밀한 풀이가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었을 때가 내가 지금 저 상황을 그린 거고, 맞지? 이때랑 두 개만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 여기 똑같은 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때랑 이 두 개만 비교해보면 되겠지. 그렇지? 이제 여기서 바로 내려왔을 때니까 이때가 더 짧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점이 그래서 무슨 이런 P가 돼요. P가 돼. 그지? 근데 당연히 언제부터 짧을 거냐면 딱 봐도 그래도 짧지. 그렇지? 왜냐면 봐봐, 그 너네 요 길이는 사실 요 길이랑 똑같거든. 다시 말해서 요 길이랑 똑같아. 요 길이는 이렇게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되고 얘가 빗변이니까 얘가 더 작지.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여기 반지름이 얼마야? 이 문제 반지름이 얼마? 2. 그렇지?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는 구해야지 뭐. 그렇지? 저 길이를 구해봅시다. 이 추설과 조식을 써야 되네. 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네. x 아니 마이너스 1이네. x 증가량이 마이너스 2고 y 증가량이 2니까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1,0나니까 넘기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됐지? 그래서 여기 B를 구해봅시다. B는 4,4로부터 얘까지 거리야. 루트 2인데 4,3 집어넣으면 얼마? 4, 3. 7 빼기 해서 6 나오지. 그렇지? 여기 요 길이가 얼마? 3루트 2. 요 길이가 2니까 피타고라스 해주면 계산돼서 답이 나오겠지. 그치? 그거 얼마야? 9, 18에서 4 빼니까 14, 루트 14.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되고, 이 얘기를 해내려 말이다. 봐봐. 그럼 우리가 이제 약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이게 왜 굳이 저 때가 최소냐,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 아까 내가 이 점 찍은 거 보이지? 이렇게. 이때가 너무 당연히 더 클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증명할 필요는 별로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 이 고무줄이라고 생각해. 고무줄. 그럼 이 상태에서 너희들이 절로 그리면 당연히 어때?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고무줄을 가장 느슨하게 놓으려면 얘를 이 센터로 옮겨주면 제일 느슨해지겠지. 그치?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굳이 증명을 하진 않는 거야. 이제 짧은 게 너무 당연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고. 뭐 굳이 증명을 한다면 뭐 저기에서 접선에서 뭐 직각삼각형 찾아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이제 어차피 이 길이는 고정이고 우리 이게 제일 짧았으면 좋겠다니까 얘가 제일 짧은 거잖아. 얘 고정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D라고 해볼게. 이거 L이라고 해볼게. 우리는 L의 최소를 구하는 거잖아. L은 뭐냐면 B제곱에서 4를 뺀 거야. 반지름이 2니까. 반지름이 2는 맞나? 맞지? 그럼 얘가 최소일 때 당연히 얘도 최소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D가 최소일 때 최소라고. 그렇지? 그럼 D가 언제 최소야? 그럼 이게 최소지. 수선의 반이 최소잖아. 그렇지? 맞지? 그래서 그렇게 증명할 수는 있는데 봐봐. 내가 증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증명을 안 하고 처음에 푸는 이유는 어차피 저런 증명이라 하는 건 우리가 문제를 풀고 사후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풀었기 때문에 저런 식이 나오는 거지. 저거 보고 바로 이렇게 써갖고 저게 최소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런 식을 만들어 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는 보다 직관적으로 저 때가 최소인 게 너무 당연하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돼, 원래. 그렇지? 그 생각이 들어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알겠어? 아무튼 그렇다. 또 딴 거. 79번. 70. 저번에 이 책에서는 진도를 별로 안 나오고 프린트 줬었는데 프린트도 질문을 다 받아야겠지 당연히. 이것도 진도 못 나가나? 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두 점이 있고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 8 위의 점 a에 대해서 삼각형 AB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대칭하는 위치에 있고 그 주어진 원도 중심이 원점이니까 이건 춤을 좀 그려볼게. 춤을 그려볼게. 그 원의 그 반지름이 얼마야? 2루트 있지. 2루트. 그럼 1,7은 요거보다 위에 있을 거고 이 정도 어디 있겠지. 7,1은 대칭하는 위치에 이 정도 어디 있을 거고. 그렇지. 그래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시면 돼 있는데 봐봐.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최소값은 언제냐면 이렇게 그었을 때 높이가 요점에 닿을 때가 제일 작겠다면 이때가 최소입니다. 이때가 최소. 맞지? 이때가 최소. 그럼 최대는 언제야? 최대는 이때가 최대. 계산해볼게. 여기 6루트이고 그치? x값 차이 y값 차이가 6이니까 1대1대 이렇게 6루트. 그치? 그 다음에 이 중점이 얼마겠어? 대칭이니까 4,4겠지. 그치? 그럼 이 d가 얼마냐면 4루트야. d가 얼마? 4루트. 반지름이 2루트이니까 높이 삼각형 높이의 최소는 d-r이 되고 즉 2루트 2가 되겠지. 그치? 왜냐면 4루트 2에서 2루트 2를 뺐으니까. 맞지? 맞아? 그럼 높이의 최대는 뭐겠어? 4루트 2에서 2루트 2를 더했으니까 6루트 2겠지.
맞지? 최대치수 높이 구했고 밑변은 6루트이니까 계산해주면 그게 넓게 나올 거다. 알겠지? 또 빨리. 우리 조금 쉬었다가 그 프린트 질문 받고 그다음에 오늘 진도들은 좀 나가야 되겠지? 진도? 진도 안 나와도 되는데. 아무튼 좀만 쉬었다. 그 내가 빠른 정답 나오면 좋지? 질문 해볼까? 이거 내가 30번까지 풀어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지? 왜? 21번? 아 질문 21번이라고? 왜 그렇게 나갈까? 어? 자, 이 위의 점 A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근두 접선의 접점을 A, B라고 하자. 그때 A, B의 중점이 나타내는 교의 넓이를 구하시오. 뭔 얘기냐면 그 반지름이 5인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동심원이지 둘 다 중심이 원점이니까
하나는 반지름이 얼마? 2인 원이 되고 그래서 이 안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원을 그리면 되고 그 이 위에 어떤 점에서 얘한테 두 개의 접선을 그으면 여기 두 접점이 생길 거야. 맞지? 두 접점이 생기겠지.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그 접점에 뭐가 있겠어? 중심이 있겠지. 맞지? 접점에 중심이 있겠지? 그 중심의 좌표를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실 거야. 자, 물론 계산을 통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볼까? 이게 당연히 수직 이등분일 거야. 왜냐면은 외적 밖에서 이렇게 그으면 찍어놓고 이렇게 해서 합동이라 그랬지. 합동. 그래서 이 합동이라서 그으면 수직 이등분. 맞지? 이거는 내심 할 때 했던 거죠. 내심 할 때. 위의 도형과 밑에 있는 도형이 서로 보다 합동이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 길이를 구해줄 수가 있어. 이 길이고요. 이 길이. 그럼 얘는 이 점이 이렇게 돌아가면 생각해봐. 그냥 이거를 뭐 너무 저기 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의 모형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점을 이 위를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같이 이렇게 그냥 회전하겠지. 그럼 이 M이라고 하는 점도 같이 회전하겠지.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저 M의 좌치는 원이 되겠지. 회전 똑같이 하니까 이게 돌리면 되겠지. 돌렸다면 스핀 돌린 거야.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맞아? 그리고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그어놓은 것이 그렇게 생기는 자취에 뭐가 되는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맞아? 그치? 그 길이를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우리가 띄워와서 삼각형을 띄워오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렇게 수직. 그럼 안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지금 어디냐? 여기지? 여기 얼마? 바깥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은 여기지? 5. 맞지?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쓰면 여기에 나올 거고 25에서 4 빼니까 21 루트 21. 그치? 이거 구할 필요 없네. 왜?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 저 보라색이 상이 여기거든. 그치? 성공식 쓰면 되는 거지. 우리 요거 제곱은 뭐랑 같다? 요거 곱하기 요거랑 같다. 여기를 반지름 R이라고 할게. 그래서 그럼 4. 2의 제곱은 얼마? 5. R은 얼마? 5분의 4. 그렇지? 반지름이 5분의 4인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25분의 16파이 된다. 그렇지? 알겠어? 또 다른 거 해볼까? 봐봐. 요거 50번까지 다음 시간에 마저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을게. 앞에 1번부터 30번까지도 다음 시간에 질문 좀 더 하고 오늘 또 진도를 일부 나가야 되고 숙제가 많이 나가진 않을 거고 왜냐면 저거 프린트가 있으니까 그 평행 이동에 대해서 도형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일부 문제를 좀 풀어오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4단원 그러니까 우리 교재 95페이지
사실 뭐 진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두 번째 단원 내용이 그 집합과 명제 내용이 생각보다 분량이 꽤 돼. 생각보다는 난이도는 낮은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마지막 단원, 함수 단원과 1단원의 분량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볍게 볼 정도는 아니라서 아마 기말고사 때의 시간이 모자랄 거야 많이. 그치? 왜냐면 3단원 함수 파트 되게 많아. 내용이 되게 많아. 함수의 종류 뭐 이런 내용이 있고, 함수의 그 합성, 역함수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가장 분량이 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가을에 학교 바빠서 또 빠지시고 뭐 이럴 거야. 뭐 체육대 하고 또 어디 놀러 가, 수련회 가, 뭐 이러면은 또 많이 빠질 수 있어. 축제 뭐 이런 거. 기말고사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좀 해놔야 되거든. 근데 벌써 방학은 다 끝나가고. 아무튼 도형의 이동 파트는 설명할 거는 별로 없어. 근데 문제는 어려워.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 앞에 내용이 다 섞여서 나오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1, 2, 3단원의 내용들이 섞여서 걔네들을 이제 원을 이동시키고 직선을 이동시키고,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문제 자체는 어렵다. 왜냐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내용을 풀 수가 있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대신에 이론이라고 할 거는 별로 없다. 도형의 이동은 일단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공부를 할 거야. 두 가지. 첫 번째는 점의 이동이고, 두 번째는 도형의 이동이야. 그러니까 전부 도형이니까 정확하게는 함수의 이동이다. 그렇지? 근데 저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 뭐라고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점이 아닌 도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원은 함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원은 함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함수의 이동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함수의 이동을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거야. 얘는 어떤 점, 뭐 1,2 이런 점들의 이동을 말하는 거고,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식으로 주어지는 거 있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원방은 식으로 주어지잖아. 걔네들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평행이동. 두 가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아니고, 헛소리 한 거야. 두 가지, 저 두 가지가 아니고. 이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실제로 두 가지 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칭이동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두 개야. 이 책에 물 떨어졌어. 물이 왜 떨어져? 미친 거 아니야? 아무튼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몇 개 있냐면 8개 있어. 왜 8개냐라고 하면 그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지? x는 a 대칭, y는 b 대칭. 그리고 a, b 대칭. 그리고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래서 8개가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8개가 있지만 뭐 얘도 굳이 두 개를 나눈다고 하면 선대칭 아니면 점대칭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몇 가지다. 도형의 이동은 크게는 두 가지다. 그렇지?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아마 대칭 이동을 안 하겠지. 공식 8개가 있고 다 외울 거야. 근데 외우는 게 뭐 엄청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축에 대칭을 하면 x축에 대해 대칭을 해주면 일로 가는 거지? 그럼 뭐가 더 바뀌어? y보고 바뀐다. 그렇지? x축 대칭하면 y보고 바뀐다. y축 대칭하면 x보고 바뀐다.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바뀐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y는 x 대칭하면 xy가 바뀐다. 이런 거 하는 거라서 뭐 외우라고 한다고 해서 8개를 다 외워야 되면 다 외워. 외우는 게 어렵잖아. 그래서 외운다고 하기도 민망한 정도이기 때문에
뭐 저거를 모델로 틀리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 아무튼 오늘은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워요. 평행이동. 그 앞으로 F하고 땡땡 쓰는 거는 변환하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뒤에 걸 뭐 하겠다? 변환하겠다. 그래서 변환하겠다. 그래서 x, y라고 하는 점을 변환하겠다. 어디를 변환하겠다?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변환하겠다. 그럼 이 변화는 뭘 말하는 거야? 당연히 평행이동 말하는 거지. x축으로 a만큼 같고 y축으로 b만큼 같다라는 뜻인 거야. 여기서 x하고 어떻게 쓴다? 땡땡. 알았지? 변환하겠다. x하고 뭐야? 땡땡.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요거는 뭐야? 이건 전혀 다른 거야. 알겠지? 그래서 x, y.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 x축으로 a만큼 가면 당연히 x 플러스 a겠지. 1이 오른쪽 3만큼 갔어. 그럼 얼마 되는 거야? 4 되는 거잖아. 그렇지? 1에다가 3도에 4 됐다. 이거를 내가 굳이 설명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 그렇지? 당연한 거. 그래서 점의 이동은 x축으로 얼만큼? a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얼만큼? b만큼 이동하면 이 점은 그냥 더해주면 끝. 이게 다야. 맞지? 이게 다야. 할 게 없어. 거기서. 이게 끝이야. 그렇지? 세상에 너무 쉽다. 그렇지? 함수의 이동은 좀 어렵다. 함수 이동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양함수 표현이라고 불러. 내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양함수란 뜻이 아니고 저 표현 방법이 양함수 표현이라고. 양함수라는 함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알았지? 표현 방법이 양함수 표현이라고. 알겠어?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쓰는 것을 이런 걸 음함수 표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래도 마찬가지. 음함수라는 함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표현 방법이 음함수라고. 알겠지? 자, 원이 있어. 원이 있어. 그럼 얘는 뭐냐면 y는 어쩌고로 정리하지 않았잖아. y는 어쩌고로 정리하지 않았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얘는 양함수 표현이 아닌 거야. 그치? 그러면 얘도 음함수 표현도 아니지. 왜냐면 우변 0이 아니니까. 근데 얘는 음함수 표현에 가깝지. 이렇게 쓰면 음함수 표현이잖아. 그치? 한 줄에 다 몰아놓고 우변을 0으로 만드는 일반형들은 다 뭐야? 다 음함수 표현인 거야. 알겠어? 음함수 표현.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 자, 나는 분명히 음함수라고 얘기 안 했어. 음함수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했지. 원은 함수가 아니야.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함수가 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원은 함수가 아닌데 함수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원은 함수가 아닌데 이걸 음함수라고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치? 다시 말하지만 음함수가 아니야. 음함수가 아니고 뭐라고? 음함수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야. 음함수 표현이라고 해서. 내 말이 이해되지? 어려운 얘기 아니야. 음함수식으로 표현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 도형의 이동에서는 보통 함수식을 음함수로 표현을 많이 해. 알겠지? 음함수를 표현할 거야. 그래서 자, x, y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을 음함수를 표현하는 이 식을 내가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돼. 맞지? 저렇게 돼. 아니 점은 플러스인데 왜 함수는 마이너스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미 저렇게 공부를 해왔어. 저렇게 공부를 해온 거야. 왜? 너네 언제 저걸 해봤어? 2차 함수 할 때 해봤잖아. y는 x제곱 어떻게 그려? y는 x제곱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지. 그치? 꼭지점이 p, q로 옮겨갔어. 꼭지점이 p, q로 옮겨갔어. 그럼 p만큼 q만큼 평이동했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 그치? p만큼 q만큼 평이동을 했어. 그럼 이 식 어떻게 써? y는 x-p의 제곱 플러스 q잖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q를 넘기면 뭐야? y-q는 x-p 제곱이 되는 거고 애초에 여기에서 q를 넘긴 거야 저 식은. 그치? 그러니까 x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x-p가 들어갔고 y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y-q가 들어갔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어. 왜? 오른쪽으로 갔는데 왜 마이너스일까? 그치? 맞잖아. 점은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인데 왜 도형은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냐 이거야. 이게 3,2면 왜 x 마이너스 x 3만큼 갔는데 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런 생각 해봤어? 그런 생각 해봤어?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 그치?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 증명을 해줄게. 왜 마이너스인지 증명해줄 건데 사실 증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다. 아니 이해는 해야 되겠지. 근데 외우거나 기억할 필요 없어. 왜냐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았어? 시험에 안 나와. 한 번 내가 나온 부분도 있거든. 빈칸 채우기. 그 외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왜 얘가 마이너스냐 이거를 증명하는 건데 그냥 받아들이면 돼. 증명해줄게. 이거는 수학을 그래도 가르쳐주고 있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양심 같은 거야. 그냥. 알겠지? 자, 어떤 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원이어도 되고 뭐 이차함수여도 되고 상관은 없어. 그럼 얘가 이쪽으로 얼만큼? A만큼 B만큼 평이도 한 거야. 됐지? 요 함수를 그래서 요 함수는 아니고 요 원을 나는 음함수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써볼게. 됐지? 그냥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면 어려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쓸게. 됐지? 그래서 근데 나는 내가 구하고 싶은 x, y는 요것들을 대입한 요것들을 대입해 성립하는 x, y가 얘고 내가 원하는 x, y는 걔가 아니고 얘네들을 대입해서 성립하는 x, y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한다면 이 위에 있는 점은 문자를 좀 바꿔서 이 위에 있는 점은 x 다시 y 다시라고 해볼게. 그렇지?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점 아무거나 뽑아. 아무거나 뽑아. 이 점 뽑을게. 괜찮지? 그럼 이 점이 가서 이 점으로 대응되는 점이 있을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그 대응점들이 다 있을 거잖아. 얘가 가서 쟤가 되고 얘가 가서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 간 거잖아. 그지? 다 이사해서 간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점의 이동이니까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는 그럼 뭐가 될 거냐면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겠지. 이거는 점의 이동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치? 맞지? 근데 내가 이 위에 있는 점을 뭐라 할 거냐면 얘를 x 다시, y 다시라고 할 거야. 얘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알겠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x 다시랑 y 다시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거지. 왜냐면 이 위에 있는 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지? 맞잖아. 얘 자취방정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x 다시는 뭐가 돼? x 플러스 a가 되고 y 다시는 뭐가 돼? y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지? 그치? 당연히 a만큼 b만 봤으니까. 너네 자취방정식 떠올려봐. 그러면은 주어진 도형, 우리는 얘의 자취를 구하는 건데 주어진 도형 위에 있는 점이 있어. 그치? 그때는 걔를 a, b로 놨지만 내가 얘는 x, y로 놨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x는 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뭐가 돼? x 다시 마이너스 a가 되고 y는 y 다시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리고 x, y는 이 원 위에 점이기 때문에 얘한테 대입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성립을 해야 돼. 맞지? 대입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 x 다시 마이너스 a의 제곱 y 다시 마이너스 b의 제곱은 4가 될 거고 자, 이 x 다시 y 다시의 관계식이 생겼지. 얘네들 관계식이 생겼지.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이게 성립한다는 뜻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떤 감성이냐면 얘가 평행이동을 했잖아. 그럼 다시 원래대로 끌고 오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다시 원래대로 뭐 하는 거야? 끌고 와서 얘한테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거야. 원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렇지? 그래서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본이 이거야. 원본이 이거야. 원본이 이거야. 그러니까 원본이 아까로 치면 원본이 이거인 거야. 근데 얘를 A만큼 B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럼 걔를 다시 어떻게 해? A만큼 빼고 B만큼 빼서 원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뭐야? A만큼 빼고 B만큼 빼서 원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누구를? 이 위에 있는 점을 A만큼 빼고 B만큼 빼서 얘한테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야. 그치? 점의 이동은 플러스인데 여기 도형의 이동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그치?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그치? 뭐 알 거 같은데 정확하게 다시 할 자신은 없어. 이럴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어. 왜? 안 물어봐. 그치? 안 물어본다. 그치? 안 물어본다. 그냥 이게 이렇구나 기억만 하면 되는 거야. 두 개가 다르구나. 점과 도형은 다르구나. 이거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그냥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 평행이동의 이론은 그냥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문제 개 많은데요. 그거는 많은 이유는 앞에서 했던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야. 전부 다. 알겠지? 그래서 내용은 없어. 뭐 보면 직선의 평행이동, 여기 보면은 점의 평행, 유형 1번이 점의 평행이동, 유형 2번은 뭐야? 직선의 이동, 그러니까 직선 방정식 쓸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뭐야? 원의 평행이동, 원의 방정식 쓸 수 있어야 되고, 유형 4번 하면 포물선의 평행이동, 포물선이 뭐야? 2차 함수가 포물선이야. 그렇지? 2차 함수가 포물선이야. 일전에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이렇게 생겼다고 다 포물선이 아니야. 곡선이라고 다 포물선이 아니야. 포물선은 우리가 나중에 여기 그 이공계 선택할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 기하 선택을 많이 하지. 그렇지? 과학보다 기하가 분량이 훨씬 적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고2애들이 기하 할 걸 이런 애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기하를 안 들었다가 지금 신청해 듣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기하 도형 푸는 게 어렵긴 어려운데 내가 볼 때 그 어떤 과학보다 쉬워. 과학 어렵잖아, 그렇지? 아닌가? 너네 물리, 화학 이런 거 어렵잖아. 지구과학 어렵고 생명과학 왜 그렇게 해요? 그치?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나는 모르겠어. 그 생명과학이 외울 것도 많은데 요즘에 또 어렵기도 하지. 유전 이런 거 엄청 어렵대. 그치? 우리 때는 안 배워서 잘 모르겠어. 간단하게 배웠거든 우리 유전.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생명 수용 치는 애들 사이에서 유전은 버린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공부량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이 유전이래. 근데 한 문제 나온대. 그냥 버리고 얘를 더 열심히 한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 생명과학을 가르친 사람이 했던 말이니까 맞겠지. 그치? 그래서 아무튼 그렇대. 그래서 외울 것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근데 기하가 훨씬 낫지. 내가 볼 때 기하는 별로 할 게 없거든. 그치? 기하는 좀 타고나야 되는 게 있어서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그냥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그래서 기하를 선택하는 게 부담이 좀 적을 수 있어. 그래서 포물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잡소리하고 있지. 자, 초점과 준선이라는 게 있어서 이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도형들의 집합을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불러. 요거를 만족하는 것만이 포물선이야. 그렇지? 저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기하를 선택하면 알아야 되겠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걸 만족하는 것만이 포물선이고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서 2차 함수만이 얘를 만족을 해. 그렇지? 그래서 2차 함수가 포물선이야. 그러니까 그 포물선이라고 하면 대충 그냥 곡선이 포물선 아니고 뭐라고? 저 도형을 만족하는 것만이 포물선이고 그 포물선은 정확하게 뭐랑 같은 말이다? 2차 함수랑 같은 말이야.
알겠지? 이거 2차 함수 아닌데요? 2차 함수 돌린 거야. 2차 함수 이렇게 안 생겼잖아. 여기 생겼잖아. 2차 함수 거 이렇게 돌린 거야. 여기 이렇게 돼. 컴퓨터. 알았지? 그래서 자, 유형 4번까지를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들이나 배웠던 도형들을 평행 이동하고 점 찍고 문제 풀고 교점 찾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별로 그 여기 이 단원만의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 그리고 이거 하나 읽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할 게 없는 단어인 거야. 그렇지? 하지만 문제를 풀고 숙제를 유형 4번까지 해와야 돼. 평행 이동까지 할 거니까. 그래서 유형마다 하나씩 풀어볼게. 일단 520번. 내가 알려주기 싫어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진짜 할 게 없어. 이론은 없어. 앞에 있는 단원 잘하면 풀 수 있다. 자, 삼각형 A-B-C-는 삼각형 ABC를 평행 이동한 도형이다. 두 점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봅시다. 원래 있던 도형이 여기가 마이너스 5,8이고 여기 1,1이고 이게 3,4야. 그리고 도형이 똑같이 생긴 도형이 평행 이동을 했는데 자, 이 점이 뭐냐면 A-가 4,11이래. 자, 그러면 이 도형이 저 A와 A-를 비교해서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얼마큼 이동했냐면 얼마큼 이동해서 플러스 9만큼 그리고 플러스 2만큼 이동한 거지. 맞지? 그럼 당연히 이 직선도 똑같이 1로 갔을 거니까 얘를 구해서 9만큼 2만큼 이동시켜주면 얘가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얘를 구해볼 거야. 물론 이 점들을 구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숫자가 좀 커지니까 요거 갖고 그냥 할게. 요거 기울기 얼마냐면 얼마야? 2분의 3이지. 기울기 x증가는 2고 y증가는 3. 2분의 3. y-1은 2분의 3에 x-1. 그렇지? 그럼 얘는 뭐냐? 자, y축을 얼마큼 갔어? 2만큼 갔어. 그러니까 y-2를 넣는 거. y 자리에. 근데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지. 이렇게 쓰고. 자, 2분의 3에 x 자리에다 뭘로? x-9를 넣는 거야. x 9 갔으니까 x-9를 쓰고 그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지. 알겠지? 그러니까 x가 있던 자리에 x를 드러내고 x-9를 넣는 거야. 식 정리하고 하면 안 돼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정리해놓고 하면 좀 쉬운데 정리를 안 하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 방식을 기억하는 거. y를 드러내고 그냥 y 자리에 y를 넣으면 되니까 y가 있던 자리에다가. 알겠지? 쉬운 거잖아, 그렇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저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볼 때 a, b를 구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보고 어려운 거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유형 2번 한번 볼게요. 유형 2번. 이번에는 직선의 평행 반응한 게 직선이잖아, 그치? 내가 직선으로 푼 거지 원래 처음에 이랬는데 그 뒤로 가서 532번 풀어볼게요. 532번. 직선 x-532 x-2y 플러스 3은 0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b만큼 이동했더니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5가 되었대. 됐지? 자, 이 상태를 그려볼게. 그리면 좀 쉽게 가는 거고 뭐 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려볼게. 이거 넘기면은 얼마야? 2y는 x니까 2를 나누면은 기울기 2분의 1이지. 기울기 중요하니까 기울기 이렇게 써줘. 얘가 1만큼 b만큼 이동을 했어. 그럼 1만큼 b만큼 이동. b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1만큼 b만큼 이동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봐봐. 여기다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1만큼
b만큼 이동해서 얘가 1로 간 거야.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하면 반드시 대응점이 있어. 얘가 절로 간 거야. 이런 대응점이 있다고. 그치? 얘 대응점이 얘가 되는 거지. 1만큼 b만큼 이동한 거야.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이동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저 거리가 얼마 됐다? 루트 5 됐다 이게. 루트. 이렇게 해서 이 거리가 루트 5 됐다. 맞지? 저 거리 루트 5가 됐다. 이런 얘기야. 자, 이제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어볼게. 기울기 2분의 1이지? 기울기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1대 2지.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5. 됐어? 그럼 1대 2대 루트 5니까 여기는 얼마? 2분의 5. 맞지? 여기 2분의 5.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1대 2니까 여기가 2분의 1. 됐지? 그래서 B가 얼마야? 얘를 더해서 얼마? 3. 맞지? 이렇게. 물론 밑으로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그려야 되는데 일단 저렇게 한 거고. 기울기 이용해서 풀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푼 거야. 근데 사실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뭐 어렵진 않은데 효율적이진 않지. 이 도형을 분석하는 게 우리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치? 연습해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푼 거야, 이거. 그치? 근데 우리한테 좀 더 편한 방식으로 해볼게. 왜냐면 그 계산하는 것도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저 함수를 갖다가 실제로 1만큼, b만큼 이동을 시켜볼게.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될 거냐? 얘는 x-1이고 마이너스 2배의 y-b가 3더해서 0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볼게. y 마이너스 x 2y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b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b 플러스 2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하는 게 왜 비효율적이냐? 뭐 이렇게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밑에도 있어. 둘 다 해야 돼. 그래서. 그치? 두 번 계산하는 게 좀 귀찮아서.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평행이잖아. 평행이동하면 평행이 유지가 안 되면 말이 안 돼.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이동했는데 이렇게 틀어진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지? 맞지?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이미 한 줄을 뽑아서 대입해서 성립한다 이거잖아, 그렇지? 맞지? 그럼 얼마? 3,0 이렇게 3,0.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3,0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뭘 쓴다? 점지를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거리가 루트 5. 이걸 쓰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3, 얼마? 0에서 거리가 루트 5. 그럼 이 점지를 쓰면 되니까 그냥 하면 돼. 루트 5는 제곱제곱의 합이 얼마? 루트 5고 3,0 집어넣으면 자, 3 집어넣었지? 3 집어넣었으니까 5 플러스 2b 될 거야. 5 플러스 2b의 절대값. 5 넘겨. 그러면은 5는 절대값 5 플러스 2b가 되고 그래서 2b는 뭐가 되는 거야? 그 5 플러스 2b는 1과 5 나오니까 2b는 얼마? 0이거나 혹은 10이겠지. 그지? 아니, 마이너스 5잖아. 마이너스 10이잖아. 된 거지?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나오지? 원래 뿔마 똑같은 건 나와야 되는데? 응? 그걸 잘못 썼다? 5, 3, 2. 뭘 잘못 썼는데? 봐봐. 위에
위아래로 내려가니까 두 개 나와야 되잖아. 근데 하나가 0 나오면 뭘 잘못해서 안 되네. 뭘 잘못한 거야? 3,0 맞지? 아 3,0이 아니네. 마이너스 3,0이지. 그치? 아이씨. 3,0 아니고 마이너스 3,0이지. 어쩐지. 그럼 여기는 뭐야?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b 플러스 2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이 되는 뭐야? 1 나오고 2b는 얼마? 1 넘어가면 6이거나 아니면 잠깐 마이너스 오면은 마이너스 4 b가 얼마? 3.1 마이너스 두 개 남은 거야. 그치? 아까 내가 양수만 구했으니까 3만 나온 거고 밑으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 2 나온 거야. 알겠지? 그림으로 푸는 게 얘는 효율적이지 않지만 문제는 이 그림으로 하는 것도 할 수는 있어야 돼. 이게 필수적인 문제들이 있거든.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치? 그래서 요걸 일부러 보여준 거고 이 문제 한정에서는 그냥 대입하는 게 낫다. 알겠지? 그치? 됐어? 자,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식만 써놓고 사실 뭐야, 요 식을 못 쓰진 않을 거잖아. 그냥 1만큼, B만큼 이동하면 식을 이렇게 못 쓰진 않을 거잖아. 그럼 식만 써놓으면 결국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방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평행 이동을 섞었을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원의 이동할게. 거기 원의 평행 이동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자, 원은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우리는 원의 이동은 중심만 본다라고 써놓는데 중심만 본다. 왜냐면 중심이 어딜 가는지 보는 거야. 원은 중심만 이동시켜주면 돼. 알겠지? 왜냐면 대칭 이동을 하든 평행 이동을 하든 반지름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원은 중심만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39번 같은 경우에 그 원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 얼만큼 이동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뭐만 보면 돼?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돼. 알겠지?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되고 그 중심으로부터 그 직선까지 거리가 뭐다? 그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왜? B는 R로 표현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말로 하고 넘어가면 잘 모를 거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 자, 그 문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원 하나가 있는데 걔를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야.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야. 이동을 했더니 어떤 직선에 접한다라는 얘기거든. 맞지? 이동을 했더니 어떤 직선에 접한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동한 이 중심에서 이 중심이 얼마야? 중심이 얼마? 얘가 2, 마이너스 2라고 돼 있는 거야. 반지름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x축으로 a만큼. 그러니까 이 점을 잡으면 2 플러스 a가 되고 y축으로 1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2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2다. 이거를 이용해서 a를 구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뭐만 봤어? 중심만 봤지.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만 썼잖아. 식을 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식을 쓸 것 같으면 이런 거야. 얘가 x-2의 제곱 플러스 뭐 y 플러스 2의 제곱은 4잖아. 그럼 너네들은 보통 평행 이동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이런 식으로 a만큼 이동했고 y축 1만큼 이동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쓸 필요 없잖아. 그렇지? 쓸 필요 없지. 그림 그려놓으면 중심만 찾으면 되잖아. 그치? 중심만 보고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d야. 그치? 그게 알고 같아. 그게 끝이잖아. 그치? 그래서 원의 이동은 뭐만 본다? 중심을 본다.
반지름은 그대로니까 중심만 본다.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보통 여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그래도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542번. 벌써 50분이네. x 플러스 1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래.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한 원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면 돼. a, b가 이래. 원래 원이 있고 이동한 원이 있대. 그러니까 원래 원이 이렇게 있고 원래 원이 이렇게 있고 이동해서 이렇게 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지. 자, 이 점이 얼마? 마이너스 1,1. 자, 이게 이동했으니까 반지름 그대로고 이 점의 좌표가 얼마? 2하고 a. 그래서 얘한테 2만 같이 1이 2 플러스 a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저렇게 중심 찍어놓고 얘들이 만나는 점 a, b라 할 때 a, b가 2래. 자, 요 길이가 얼마? 2래. 요 길이가 2. 됐지? 자, 그럼 요 길이가 2인데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그으면 되지. 반지름이 2란 말이야. 그럼 얘가 2잖아. 얘가 2잖아. 이게 2인지는 모르지. 미친놈. 여기가 1이지. 헛소리 할 거지. 여기가 1이야. 그렇지? 왜냐면 2를 반으로 잘랐으니까. 그럼 1 대 루트 3 대 2니까 요 길이가 루트 3이겠지. 요 길이가 얼마? 됐어? 그럼 끝난 거지. 왜?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다? 루트 3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로부터 어디까지? 1,2 플러스 a까지 뭐가? 거리가 얼마다? 2루트 3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식을 쓰지 않잖아. 대부분. 물론 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식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어. 근데 그게 출발이 아니라고. 왜냐면 보통 식부터 쓰잖아. 그치? 그게 출발이 아니라고. 출발은 뭐다?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야. 여기서. 그럼 이거 구해볼게.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은 2의 제곱 플러스 차이가 a니까 a 제곱 루트 있는데 제곱했다 치면 4, 3, 12 a 제곱이 얼마? 8 a가 얼마? 얼마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양수 a를 물어봤으니까 얼마? 답이 2루트이겠지. 됐지? 이해하는 거지? 어려운 게 있을까? 어려운 게 있을까? 핵심이 뭐야? 핵심이 뭐다? 중심은 뭐다?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괜히 식 써 고생하지 말고 일단은 뭐다? 그러니까 식을 써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걔가 우선이 아니야. 우선은 뭐다?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그림 그려놓고 중심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어? 아무튼 그렇게 되고 포물선의 평행이동은 2차 함수니까 오히려 앞에 거보다 훨씬 쉬울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진 않겠지만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혹시 안 되면 질문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거기 552번까지랑 프린트에 문제 20개 남은 거 있지? 30번부터 30번부터 50번까지 풀어와.